이게 우리가 오늘 하면 끝나나요? 그러네요. 5개 남았네. 오늘 하면 일단 한 바퀴가 돌고, 시험 일정 나왔어요? 학교? 어, 이거 좀 파일 보내주실래요? 오늘도 저기 월요일 날 쉬죠? 5월 4일 날. 좋겠다. 일단, 보자. 어디, 1학년, 순서가 희한하게 돼 있어. 3학년, 2학년, 1학년이네. 보통은 거꾸로 적어주는데. 화요일, 일요일이군요. 영어가. 이렇게. 안 돼.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어. 나, 여기. 는 28일이니까, 한 주, 두 주, 자, 봅시다. 우리 35번. 그래서, 오늘 하면, 저장을 해놓고, 봅시다. 35번이요. 1번. What does it mean for a character to be a hero? 그래서, 어, 어, 현재로 놨더니 안 껴져 있었군요. 어, 그러면, 일단 여기에 it은 가주어고, 투부정사가 진주어인데요.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 for 목적격 있으면 얘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죠. 해석할 때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가 주어니까 땡땡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what does it mean?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for a character to be a hero 어떤 등장인물이 hero, 영웅 해도 괜찮고요. 주인공 해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요만큼 주어 덩어리 묶어놓고 어떤 등장인물이 주인공인 것 as opposed to a villain as opposed to는 무엇 무엇에 반하여 반하는 이런 말이죠. 뭐뭐에 반하는 혹은 뭐 반하여 반대해서라고 해석해도 괜찮죠. 그러면 빌런은 악당이죠. 악당과 반대되는 주인공 혹은 영웅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요. 그럼 어떤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된다는 건 악당에 반대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크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긴 한데 음, 안 적어도 될까? 아니, 괜찮을까요? 네, 그냥 넘어갑시다. 쓸데없는 거 적지 말고. 2번. In artistic and entertainment descriptions, 예술적인 그리고 entertainment는 통상 오락이라고 해석하죠. 오락적인 description, 묘사나 설명. 그러면 예술적 혹은 오락적인 묘사에서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똑같은 구조 한 번 더 나오네요. 여기 가주어, 투부정사가 문장 끝까지네. 진주어. 그리고 또 for the author 얘는 또 한 번 더 의미상 주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첫 번째 문장 요 부분 하고요. 요 문장은 그냥 별로 안 기니까 요 문장하고 요 부분하고 가주어, 진주어의 의미상 주어 붙어 있는 파트 보통 선생님들이 영장 내기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서 수령으로 그래서 2, 3학년 되면 좀 덜 나올 텐데 1학년 때는 요 가주어, 진주어에 앞에 의미상 주어 붙어 있는 형태 조금 잘 써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해석은 동일하게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이고요.
essential, 필수적인이죠. 그래서 필수적인,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 맨날 똑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vital, 손에 겹치면은 crucial, 왜 이렇게, 왜 자꾸 틀려? crucial, critical, fundamental, 아니면 significant. 일단 이 5개를 맨날 똑같이 쓰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익숙해지면 다른 패턴으로 또 바꿀 겁니다. 그러면 투부정사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예요. 투부정사의 내용은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일 테니 for the author, 어떤 저자가 establish, 확립하는 거죠. 확립하고 설정을 만들어내는 거야. positive relationship, 긍정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대요. between a protagonist and the audience. protagonist는요, 이 프로가 앞이거든요. 원래 의미상. 그리고 여기 애거니가 무슨 말이냐면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어원상 따지면 싸움이에요. 그래서 프로태거니스트는 무슨 의미냐면 무대 앞에 나아가서 앞에서 두드려 맞고 싸움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됐냐? 주인공입니다. 연극 무대에서 앞으로 나가서 고통받고 싸우는 애들. 그래서 프로태거니스트는 우리 지문에 그냥 왕왕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거 문학 관련된 지문이라거나 뭐 예술 작품 관련된 지문이라면 꽤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아마 1학년 지문에는 별표로 그쵸 있을 법해요. 근데 이제 차후에는 아마 별표가 안 나오지 싶어요. 한 2학년쯤 되면 1학년 2학기나. 그래서 주인공이랑 관객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작가가 확립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대요. In order for tragedy or misfortune to draw out an emotional response in viewers, 요만큼 한 덩어리네요. 얘는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in order 투부정사죠. 그래서 in order 투부정사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in order 투부정사의 형태인데 그 사이에 뭐가 껴들어간 거예요?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 한 번 더 의미상 주어 껴들어간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in order for 목적격 투부정사 이 패턴. 그래서 유난히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 패턴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형태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tragedy는 비극 아시는 단어죠. 비극이나 misfortune은 불운이고 어떤 비극이나 불운이 draw out 여기에서 draw는 당기다, 이끌어내다, 당기다, 끌다라고 할까요? 당기다, 끌다, 아니면 끌어내다, 도출하다 이런 말이죠. draw conclusion 같은 표현은 보통 결론을 도출하다라고 해석하니까 그러면 draw out,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럼 in order to 부정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였고 끌어내기 위해서예요. 뭐가? 비극이나 불운이 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emotional response 감정적 정서적인 반응을 in viewers 시청자들에게서 감정적이나 정서적인 반응 혹은 공감 이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 the character must be adjusted 등장인물은 adjust는 조정하다죠. 얘는 그러면 조정되어야 해요. 그럼 맥락상 coordinate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꿔도 coordinated이라고. coordinate도 조정하는 거거든요. 형편이나 상황에 맞게. 그럼 등장인물이 잘 조정당해야 된대요. 조종 말고 조정. 등장인물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So as to 이거 중학교 때 꽤 열심히 외웠던 표현일걸요? in order to랑 똑같은 걸로 중3 때쯤 배우지 않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be recognizable. 인지 가능해지기 위해서예요.
as either friend or enemy. either A or B, A 혹은 B 둘 중 하나라고 해석하죠? A이든 B이든 둘 중 하나. as는 뭐뭐 로 혹은 로서라고 해석하죠? 그럼 either friend or enemy는 친구이거나 적이거나 이 둘 중 하나로 인식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등장인물은 잘 조정되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뭐 악당에게 나쁜 일이 불운이 생기면 악역에게 불운이 생기면 시청자 입장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잖아요. 주인공에게 비극이나 불운이 생긴다면 안타까움을 느낄 거고 그런 공감이나 반응을 시청자에게 끌어내려면 등장인물이 작품 내에서 잘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청자가 쟤는 우리 편 친구 아니면 저 새끼는 나쁜 새끼 적이라고 인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시청자나 독자에게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35번이죠. 그러면 죽어라! 이야!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테이밍이죠. 문장 하나 지우기. 죄송합니다. 5번. Whether the portrayal is fictional or documentary, whether 이 부사절로 쓰였어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절 이렇게 완전한 절이 쭉 이어지는데 그럼 코앞에 달려있는 이 whether절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놈이죠. 보통 어떤 접속사 달린 절이 주절 앞에 쭉 나오고 콤마 이렇게 띡 박혀 있으면 얘 부사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얘 whether는 부사절로 쓰인 건데 whether는 인지 아닌지잖아요. 그때는 명사절 접속사일 때고 whether이 부사절일 때는 양보의 부사절로 분류합니다. 양보라는 건 뭐뭐일지라도 이더라도 이거든요. 근데 whether 양보 부사절은 A or B인가요? 그러면 A이든 B이든 간에 혹은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whether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될 때는 우리 항상 if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명사절일 때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의 whether는 if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사절이니까. 부사절 접속사 자리에 if가 들어가면 만약 뭐뭐라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의미가 이상해져요. 그럼 내용 보시면 portrayal, portray가 묘사하다, 그리다예요. 묘사, 그림 이런 말이 돼요. 설명해도 괜찮고요. portray 이게 동사로 그리다, 묘사하다. 그리고 참고로 그래서 초상화는 뭐라고 합니까? portrait라고 하죠. 그림이잖아요, 이게. 초상화. 그리고 얘랑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들, 뭐 내용일치 같은 데에서 표현을 살짝 바꿔서 낸다라면 illustrate도 그리다, 묘사하다죠. illustration, 묘사, 그림,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depict도 그리다, 묘사하다예요. 네, depict는 뭐 주로 이미지적인 것으로 그리고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description이라고 해도 거의 같은 말이 될 거고요. portrayal이라는 것도 보통 그림에서 나온 표현이다 보니까 depiction하고 의미가 같고 만약에 이게 글이라면 소설책이라면 description은 말로써 언어로서 글로써 표현하는 것 depiction은 주로 영상이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묘사가 fictional, 픽션은 허구적인이죠. 허구적, 그냥 fictional, 허구적인 다큐멘터리, 우리 다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큐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니까 사실적인이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이게 다큐처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든 아니면 허구적인 소설과 같은 작품이든 소설이나 뭐 희곡과 같은 작품이든 간에 we must feel,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대절이라고 us까지가 목적어 절이 되겠네요. The protagonist is someone, 이 주인공이라는 사람은 someone, 어떤 사람이죠?
someone who's니까 땡땡땡땡 하는 사람이네요. action benefit us. 이 사람의 행동이 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제가 좀 이상한 말을 좋아하는데 완전해 보이는 절이 따라와요. 뭔 소리냐면 action 주어, benefit 동사, 행동이 benefit 혜택을 주다, 이익을 보게 하다에 us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완전한 절처럼 보이는데 다만 사실은 뭐가 빠져 있어요? 완전해 보인다라고 제가 굳이 말하는 이유는 여기 주어 앞에 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actions 같은 관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수 자리 살짝 주의해 주시라라는 얘기예요. 선행사가 사람인데 뒤가 완전한 절이네? 그럼 원래 뒤가 완전한 절의 관계사라면 관계부사여야 되는데 사람을 수식하는 관계부사는 없어요. 그럴 때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빠진 거냐면 소유격이 빠진 거예요. someone, their actions의 의미예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 그래서 해석하실 땐 직독직해로 해석하실 때는 선행사의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주인공이란 사람이다.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이득을 주게 되는 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느껴야 돼요. 느껴야만 해요. 그래야 작품을 잘 만드는 거야. 허구 작품이든 사실적인 작품이건 이 주인공에게 주인공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돼. 몰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The protagonist is or would be. 다시 말해서 이 주인공이라는 사람은 주어 동사하고 지금 삽입구 하나 박아놨는데 살짝 삽입구 안 보이는 척하고 뒤로 넘어가 보면 주격보어 worthy companion 주격보어 덩어리 명사 or 명사네요. 같이 있는 companion, company가 동반하다죠. 동반자, 반려자 이런 말이고요. 함께 가는 사람. or valued ally, ally는 보통 동맹, 같은 편 이런 말이에요. 동맹이나 우군. 그리고 valued는 가치 있게 여기다가 value거든요. 여겨지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얘랑 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 cherished드 정도가 되겠네요. 앞에 있는 worthy도 당연히 괜찮겠고요. 아니면 helpful이라고 해도 좋겠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그래서 결국은 소중한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가치 있는 동반자이거나 소중한 우군, 동맹이거나 이런 존재로 여겨져야 이 시청자나 독자가 몰입을 한다라는 얘기죠. 6번 Violent action films are often filled with dozens of incidental death. 조금 기네요. 폭력적인 액션 여기 film 얘는 영화예요. 그래서 movie하고 film은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묻는다면 movie는 장르예요. 영화라는 장르고 film이라는 표현은 그 각각의 개별적인 작품을 나타내요. 그래서 poetry하고 poem하고 poet하고 차이하고 똑같아요. poet은 장르로서의 시고 poem은 작품으로서의 시예요. 그거랑 똑같아. 그러면 지워줘. 폭력적인 액션 영화들은 are often filled with 여기 be filled with는 한 번에 쓸까요? be filled, be packed, be loaded 써야 되는데 loaded with 하면 아시는 표현이죠? 무엇으로 가득 차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be filled with랑 be full of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filled 자리에 packed나 loaded이라는 형용사 혹은 부사가 들어가도 같은 의미가 돼요. 팩은 짐을 싸서 채워 넣는 거고요. load는 짐을 싣는 거예요. 그래서 packed, loaded with는 가득 들어찬 이런 말이야. 가득 실린.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돼요. be filled with랑
그럼 이 폭력적인 영화들은 자주 가득 차 있대요. dozen이 12개니까 dozens of는 수십 개의가 되겠고요. incidental death, accidental하고 비스무리하게 해석해 주시면 괜찮아요. 우연한 혹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한 혹은 소소한 이렇게요. 뭐 적을까요? 우연한, 소소한 이라고 보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 폭력적인 액션 영화들에는 그쵸 사람이 겁나 죽어나갈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전쟁 영화 같으면 폭탄 한번 터지면 사람들이 몇십 몇백이 죽어나갈 거예요 엑스트라들이. 근데 그 소소한 죽음들로 가득 차 있는데 minor characters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캐릭터들의 죽음이 한가득 들어가 있어요 이 작품에는. 근데 that draw out 아까 보셨던 표현입니다. draw 끌어내다, 유발하다, 이끌다, 도출하다. 그러면 인데 이 사람들의 죽음은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little response 요 little은 항상 부정어 기억합시다. no response랑 똑같이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들의 죽음은 이끌어내는데 반응을 이끌어낸다가 아니라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반응을 거의 전혀 이끌어내지 못한다. in the audience. 관객들에게서. 그러니까 결국 주인공이 죽으면 관객이 슬플 텐데 주인공하고 이 minor character, 사소한 캐릭터들과의 차이는 뭐예요? 글쓴이가 앞에서 말했던 잘 조정이 되어서 우리 관객들이 친구이거나 적으로 인지가 되는 자냐 되지 않는 자냐의 차이가 되겠죠. 이 소소한 사람들의 죽음은 그 어떤 반응도 이끌어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 란 얘기고요. In order to feel strong emotions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합니다. 느끼기 위해서예요. 강렬한 감정을 우리 관객들이 느끼기 위해서는 The audience must be emotionally invested in a character 이 관객은요, must be invested, 직역을 하면 투자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등장인물에. 그럼 뭘 투자하냐? 나의 감정이나 나의 몰입을 투자 당해야 된다라는 거지. 빨려 들어가서 작품에. 그래서 관객은 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as either, 여기에서 as도 뭐뭐로 혹은 로서가 되겠네요. 그럼 either ally or enemy, 적군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동맹이건 그럼 우리 편이라고 느끼거나 적이라고 느끼거나 하면서 관객이 감정을 투자했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괜찮겠네요. 그래서 쭉 하고자 하는 얘기는 관객이나 독자가 몰입을 느끼기 위한 조건 혹은 몰입을 느끼는 주인공과 소소한 등장인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36번 가봅시다. 1번 문장. Let's assume that. 가정해봅시다. 죠. assume의 목적어절이에요. 대절은 at least, 최소한 some animals are capable of thinking. 어떤 동물들은 be capable of ing, 뭐뭐 할 수 있다. 동사구로 그냥 묶어버립시다. be capable of ing는 can 동사 원형, be able to 부정사랑 같은 거죠. 그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in spite of랑 같은 거죠. 중학교 때 많이 보셨던 표현일 거예요. lacking a language, 언어를 결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물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언어가 없어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this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조금 끊읍시다. 약간 기네요. 여기 not necessarily 일단 necessary는 의미가 필요하게가 아니고 반드시 꼭이죠. 그러면 얘는 형태가 not 더하기 전체의 의미예요. 반드시 꼭이라는 건 100%라는 거니까
그래서 not 더하기 전체 표현 이런 걸 보고 우리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 해석은 꼭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반드시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뭐뭐인 것만은 아니다. 그럼 this doesn't necessarily mean 이것이 꼭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That they possess concepts. 이 동물들이 possess는 소유하다, 점유하다죠. 얘들이 concept는 개념이에요. 뭐 유사한 표현이라면 notion 정도가 되겠네요. notion이나 아이디어 해도 같은 말이 될 겁니다. 얘네들에게 어떤 개념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는 걸 의미할 필요는 없대요. For some forms of thought may be non-conceptual. for은 우리가 알기로는 전치사인데 뒤에 보시면 주어, 동사, 절이 나와요. 절이 나온다는 얘기는 예품사가 접속사가 아니란 얘기, 아니, 전치사가 아니란 얘기고, 그럼 접속사란 얘기죠? 절과 절을 잇고 있으니까, for이 접속사로 쓰일 때는 등위 접속사이고요. 의미는 뭐뭐 하기 때문에, 그건 뭐뭐 하니까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forms of thought, form은 형태죠. 그럼 어떤 사고의 형태들은 형태이 아니고 이게 되겠어. 어떤 사고의 형태는 maybe 일지 몰라요. non-conceptual, 비개념적이라는 거니까 너는 반대말 conceptual, 개념적인. 그럼 비개념적이라는 건 개념이 필요 없다는 얘기겠죠. 어떠한 사고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반드시 얘네들에게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도 생각은 가능해. 즉 언어가 없어도 생각은 가능해 라는 얘기예요. We can imagine,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A squirrel, 다람쥐입니다. 다람쥐긴 다람쥐인데 squirrel이라고 하는 통상 북미 다람쥐들은 좀 커요. 우리 다람쥐보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청설모만 하긴 합니다. 우리나라 다람쥐가 한 요만하다고 치면 몸뚱이가 얘네들은 한 이만은 해요. 꽤 큽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별로 귀엽지 않아요. 우리 다람쥐처럼. 우리나라 다람쥐가 귀엽지. 얘네들은 단색에다가 갈색 같은 단색이에요. 아무튼 다람쥐를 한번 생각해보자. Who is planning? 계획 중이에요. How to get from the branch she is currently standing on to a branch from the tree in front. 그러면 형태가 from A to B의 형태예요. A, B가 조금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A에서 B로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A부터 B까지, A에서 B로. From A to B. 그럼 계획을 세우는 중이야. How 투부정사는 의문사, 투부정사, 의주동하고 같은 거죠. 어떻게 투부정사 할지예요. 어떻게 할지. 그럼 get from A to B의 형태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 get의 형태는 get from A to B 하면 보통 get to는 go to, arrive at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A에서 B로 가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얘는 go나 move 정도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에서의 get은 이동하다라는 말 혹은 도착하다라는 말이 돼요. 이제는 arrive at 이런 의미가 될 거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움직일지야 branch she is currently standing on 이 사람은 동물에다가 인격을 붙이는 걸 좋아하네요. 앞에도 who라고 했고 여기서는 she래요. 암컷인가 봐요. 얘가 현재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부터 어디로 가? B로 가요. branch from the tree in front. 나뭇가지인데 from 어디서부터 뻗어나온 나뭇가지? 앞에 있는 나무에서 뻗어나온 나뭇가지로. 그럼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어떻게 내가 건너갈지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다람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거예요. 다람쥐가 이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건너가려고 해요. To do this, 이걸 하기 위해서 in principle, 원칙적으로죠. She doesn't need a concept of branch nor a concept of tree. 이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아요. 개념이요. 그리고 여기는 부정어가 있고 nor이 있네요. 요 nor은 보통 또한 역시 땡땡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죠. 그냥 가입 붙일까요? 땡땡 아니다. 또한 역시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한테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뭐에 나뭇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건 아니야. 또 뭣도 필요 없어요. 나무가 무엇인가, 나무라는 개념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물로 뛴다 라는 개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개념이 필요 없죠. It might be enough for her to have,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 여러분 보신 패턴 또 나오네요.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 for her,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얘가 의미상 주어니까 이 다람쥐가 투부정사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얘가 진주어거든. 요 it이 가주어고. 그러면 진주어이면 might be enough, 충분할 것이다 래요. 그럼 for her to have라는 건 그녀가 이 다람쥐가 가지고 있다면 충분하다 라는 거야. have ability, 능력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to think in images,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여기까지 진주어. 생각하는데 뭐를 그려서 이미지를 그려서 그 상 안으로 그림을 그려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해. 그리고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요땀, 세미컬론은 보통 접속사 역할을 대신 하는데 주로 부연 설명할 때 많이 달아놓죠. 이미지로 생각한다. 그걸 좀 구체화시킬 거예요. 이미지로 생각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 Make a mental map. 멘탈은 정신적인 이죠. 혹은 마음속의 라고 해석하면 괜찮겠네. 마음속에,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Map of a tree. 그럼 나무의 지도를 그립니다. Where, 그리고 그 지도 속에서 she can imagine, 얘가 상상도 해보고요. Try out, try out은 시험해보다, 뭐 아니면 테스트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시도해보다, 아니 보통 시험해보다라고 하면 돼요. 성능 같은 걸, 능력 같은 걸 시험해보는 거. different routes, 머릿속에 다양한 경로를 시험해보는 거야. 상상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요렇게 뛰고 이 나무에서 요렇게 뛰고 요렇게 뛸 수 있을까? 라면서 머릿속에 상을 그릴 수 있는,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면 충분할지 모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앞에 있는 여기를 딛고 저기를 딛고 푹 뛰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면 충분하지. 이건 나뭇가지고 이건 나무야 라는 개념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 그리고 this doesn't imply that. imply는 암시, 함축, 시사하다. 암시하다, 함축하다, 시사하다. 이것은 대절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래요. Squirrels lack concept. 다람쥐가 개념이 없다라는 걸 암시하는 건 아니에요. 왜? 개념이 있든 없든 머릿속에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면 되겠네라는 생각은 사람이든 얘든 똑같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다는 것만으로 얘에게 개념이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simply that 얘는 생략된 내용을 써보자면 it simply
implies that 이렇게 생략된 거예요.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남주에게 꼭 개념이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그리고 단순히 대절을 보여줄 뿐이에요. 시사할 뿐이에요. 암시할 뿐이에요. They don't need them for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얘네들이 그것이 필요가 없대요. 근데 네이랑 램이 다른 애들이에요. 여기에서 네이는 squirrels잖아요. 다람쥐에게 그것이 필요 없다. 그것은 뭐예요? 컨셉트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생각하면 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꼭 다람쥐가 이미지로 생각했으니까 개념은 갖지 않을 거야 라는 또 증명은 안 된대. 뭐를 위해서? concrete form of thinking. concrete는 구체적인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form, 형태예요. 사고의 형태. 이런 구체적인 사고 형태를 하기 위해서 굳이 개념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줄 뿐인 거지. 이게 다람쥐에게 개념이 없다라는 입증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의미상 주어 여기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네요.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be able to say 말할 수 있기 위해서예요. That animal has concept. 어떤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we have to show. 그러니 우리는 보여줘야 한대요. not just에서 요 just는 넷이 똑같은 애예요. only, just, merely, simply.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just, only, merely, simply. 이 사형제는 같은 몸이에요. 그러면 not just는 not only랑 똑같은 거니까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세트가 이루어지겠네. A가 대절, 앞에 대절, B가 뒤에 대절이겠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지금 과제를 던지면서 글을 마무리해요. 우리는 그러면 A 할 뿐만 아니라 B 해야 한다예요. A, she is capable of thinking. B, capable of 뭐뭐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표현이네. 얘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돼? 얘가 특정한 능력, 그 이외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보여줘야 동물에게도 개념이 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라는 다소 허무한 글이에요. 그래서 지금 글의 출발은 뭐였냐면 언어가 없이 개념이 없이 사고할 수 있음을 보여준 거고 언어가 없어도 개념이 없어도 사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꼭 개념이 없다는 걸 입증한 것만은 아니야. 개념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지. 개념이 반드시 없어야 한다는 건 아니니까 동물에게 개념이 있다라는 말을 하려면 다른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37번을 가봅시다. 1번. Cartilage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health functioning of a joint. 얘는 아래 별표일 거예요. 연골입니다. 연골. 그럼 연골은 extremely important. 존나 중요해요네요. 극도로 중요하다니까. for 뭐를 위해서 healthy functioning, function 기능하다죠. 그럼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네. joint는 관절이죠. 그럼 우리의 관절의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 연골은 존나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노년층이 되면 관절이 아픈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데 그 이유는 보통 연골이 닳아서 그렇다고 하죠. Especially if 특히나 이렇다면 joint bears weight. bear은 뜻이 조금 많은 애죠. 곰돌이. 얘가 동사로 쓰였을 때 여기에서는 견디다,
지탱하다 이런 의미고요.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참다라는 말도 돼요. 참다, 견디다, 지지하다, 지탱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어떤 결실을 맺다, 열매를 낳다 이런 의미도 있죠. 혹은 어떠한 특성이나 특징을 띠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런 말도 돼요. 하여튼 의미 많은 새끼예요, 이거. 당연히 곰돌이도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쪽 의미로 해석할 겁니다. 견디다, 지탱하다, 참다. 네, 참다는 좀 이상하니까 지탱하다. support의 의미로 해석을 해봅시다. join supports weight. 관절이 뒷받침하는 거예요.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게를. like your knee, 뭐처럼, 네 무릎처럼. 연골은 존나 중요합니다. 특히나 어떻다면 그 연골이 네 무릎같이 무게를 견디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애라면 연골이 겁나 중요해요. 2번 imagine for a moment 잠시 동안 상상해 봅시다. 네요. 태절을요. You are looking into the inner workings of your left knee. 넌 이미 들여다보고 있어요. Look into는 안으로죠. 안으로 쳐다보고 있어.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inner 내부의죠. 내부의 working 여기선 작동이라고 해석합시다. work가 작동하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내적 작용을 우리가 들여다본다. 내시경 같은 걸로 of your left knee, 네 왼 무릎에 라고 생각해보자. As you walk down the street는 길을 따라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walk down the street는 walk along the street랑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네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네 왼 무릎에 내시경을 넣고 무릎을 들여다본다라고 생각해보자. When you shift your weight from your left leg to your right 이렇게 할 때예요. shift는 이동시키다가 되겠죠. 당신이 이동해요. 네 무게를 이고요. from A to B네요. 오늘 여러 번 보네. A에서 B로 이동시켜요.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네가 무게중심을 이동시킬 때 뭐 걸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왼발 딛고 있다가 오른발 딛는 타이밍이야. The pressure on your left knee is released. 이거야. 너의 왼쪽 무릎에 있는 pressure, 압력, 압박, 무게는 어떻게 돼요? is released. release는 해방하다, 방출하다, 놓아주다 이런 말이죠. 방출하다, 방출, 해방하다. 방에 씁시다. 방출하다, 해방하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이런 말이죠. 뭐 아니면 뭔가를 내뿜다, 내보내다 이런 말도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호르몬 같은 걸 뭐 한다고 하지? 호르몬은 배출이 아니잖아요. 분비. 그래요. 분비하다, 배출하다 뭔가를 내뿜고 내보내는 걸 release라고 하죠. 그럼 왼쪽 무릎에 가해지던 압박감이 체중을 오른쪽 발에 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무게가 방출된다 혹은 무게가 덜어진다라고 해석하면 괜찮겠네요. 그럼 압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4번 the cartilage in your left knee 네 왼무릎에 있는 연골이었습니다. 예. 연골은 drinks in 들이마십니다. 네요. synovial fluid 얘도 어차피 별표일 거예요. 이런 단어는 죽는 날까지 몰라도 돼요. 의학 용어기 때문에 이거 의학이랑 공학 용어예요. 얘가 synovial이 윤활 작용을 하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윤활액이에요. 윤활유라고 보통 뭐 부르는 이것을 들이마신대요. 근데 이제 쌍따옴표를 글쓰니까 이렇게 쳐놨다라는 건 지문에서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 이상의 의미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통상. 그럼 원래는 drink는 우리가 물 같은 걸 마시는 행위잖아. 근데 연골이 마신다라고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썼으니까 쌍따옴표를 쳐놓은 겁니다. 들이마신대요. 윤활액을. 그럼 맥락상 여기에 drink in은
absorb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죠. 빨아들인다라는 얘기야. 윤활액을 빨아들여요. In much the same way. in하고 way는 맨날 세트죠. 매일매일 하는 소리. in 땡땡 way 또 뭐뭐 하는 방식으로. 해절과 같은 방식으로 윤활액을 빨아들인대요. That a sponge soaks up liquid. soak up 여기에서 soak도 빨아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스폰지가 soak up인데요. 동사 뒤에 up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위쪽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이 동사 뒤에 up하고 off가 붙으면 완전히, 많이 이런 느낌으로 동사의 의미를 좀 강조하는 애거든, 얘. 그럼 스폰지가 빨아들이는 방식이야. liquid, 액체를 이네요. 그리고 뭐 했을 때 when put in water. 그냥 막아버릴까요? 덩어리가 많으면 더러우니까. when put은 접속사 플러스 수동의 분사구문이죠.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구문의 형태예요. 그러면 when being 생략된 being put이다 라고 보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써도 되겠죠. when they are 단순해요. 죄송합니다. when it is put in water. 얘가 놓여졌을 때 물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5번 when you take another step and transfer the weight back onto your left leg 이렇게 할 때예요. 당신이 another step 또 다른 한 걸음을 take step 발을 딛다 걸음을 걷다죠. 또 한 걸음을 걸어 첫 번째 동사 and transfer 두 번째 동사 transfer은 전송 이체 하다 보내다 이런 의미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쏘는 게 transfer이에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돈이든. 그럼 무게를 전송할 때 그리고 다시 back이네요. 다시 무게를 되돌려 onto your left leg 뭐로? 너의 왼다리로. 그럼 아까 왼쪽 다리 딛고 있다가 오른발 들었을 때 왼쪽 다리 압력이 빠지면서 그 압력이 빠지면 얘가 연골이 물을 빨아들인다고 했어요. 윤활액을. 근데 이제 다시 왼발을 딛는다는 얘기죠. 이럴 때 much of the fluid 이 액체의 많은 부분이 squeezes out. squeeze는 쥐어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무게가 눌리니까 꾹 눌리면서 스폰지에서 물 짜듯이 쭉 하고 물이 나온다는 얘기네. 쥐어짜집니다. 에요. out of the cartilage. 이 연골 밖으로 쭉 물이 삐져나온다는 얘기죠. 쥐어짜지면서. 6번. The squeezing of joint fluid into and out of cartilage. 조금 기네요. 요만큼 주어 덩어리. help가 동사니까. squeezing 이 동명사 주어겠네. 이 쥐어짜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눌러짬. 그냥 스퀴즈라고 할까요? 쥐어짜지는 거. 뭐가? joint fluid. 관절액이죠. 그럼 윤활액, 관절액이라고 하면 되겠네. 관절액이 쥐어짜지는 거예요. 어디, 어떻게? into and out of. into는 안으로, out of는 밖으로죠. 그럼 생략 없이 쓴다면 cartilage가 여기도 있으면 되잖아요. into the cartilage and out of the cartilage.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좀 띨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연골 안으로 그리고 연골 밖으로. 우리도 보통 어떻게 말해요? 연골 안팎으로라고 할 거야. 그거랑 똑같이 cartilage는 뒤에다 한 번만 쓴 겁니다. 그래서 내외부로, 연골 내외부로 이 윤활액이 들어갔다가 쥐어짜졌다가 하는 이 과정이 helps it respond. help는 준사역동사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을 쓰거나 투부정사를 쓰죠. 마치 사역동사처럼 원형도 들어가고 아니면 평범한 오형식 동사들처럼 투부정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쥐어짜졌다가 물이 채워졌다가 하는 과정이 우리 관절이 반응하게 합니다. 네요. respond, response는 전치사 to랑 다닌다. 말씀드렸어요. respond나 react나 반응이라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 to가 짝꿍. to the off and on pressure of walking. 그럼 반응하는데 어디에? open은 떨어지는 거예요. on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압력이 붙어 있고 압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럼 압력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거네. 뭐의 압력? 걸으면서 우리 무게가 실리는 압력이네. 그럼 off and on pressure는 on pressure 압력을 받고 있는 이구나. off pressure 압력이 떨어져 나간 이에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open은 분리나 이탈의 의미를 갖는 애고 오는 접촉 상태 혹은 어떤 게 유지되는 상태를 나타내요. 그럼 압박이 가해지고 압박이 떨어지는 이 걷는 과정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Without breaking under the pressure, without은 뭐뭐 하지 않고가 되겠죠. 혹은 뭐뭐 하지 않은 채로라고 우리 많이 해석하죠. 그럼 망가지지 않고 under the pressure 압력 하에서 망가지지 않고 우리의 관절이 잘 기능할 수 있게 돕더라. 그리고 뒤질 것 같아 보이니까 쉬었다 합시다. 두 개만 더 하면 되네요. 음, 그걸 키고 잘 주무실 것 같긴 한데 쉬워요. 서로 오좀 잡읍시다.
몰랐어. 살아났다. 어, 생각보다 금방 살아났네. 커피가 우리 뭐 38번 1번 Piaget put the same amount of water in two different glasses. 얘는 4번 문장이니까 1번부터 가다가 순서대면 올라올게요. 그럼 피아제는 유명한 분이죠? 이건 뭐 심리학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보통 주로 아동 심리학 쪽에서 그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분이에요. 심리학 교과서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동일한 양의 물을 넣었습니다. Into two different glasses. 두 개의 다른 물컵에다가요. 그리고 요 땡땡 콜로는 앞에가 일반적인 내용, 뒤에가 구체적인 내용, 주로 사례가 나와요. 그러면 똑같은 양의 물 두 잔에 나눠 담았는데 그 두 잔은 어떤 잔이냐? 한 잔은 a tall narrow glass, 키가 큰 폭이 좁은 날씬한 잔이고 and a wide glass, 두 번째 잔은 조금 뭐라고 하죠? 폭이 넓은 머그컵 같은 컵에다가 그 두 잔에다가 똑같은 양의 물을 부은 다음 then asked,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물었어서 묻다가 아니군요. 애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안 해요. ask A 투부정사. A에게 B를 요청하다 하죠. compare two glasses. 자, 물잔 두 개를 비교해 줄래? 얘들아. 라고 애들에게 요청합니다. Kids younger than 6 or 7. 아주 꼬맹이군요. 하찮습니다. 나이가. 6세, 7세. 100개월도 안 산 분들이군요. 그러면 6, 7살보다도 어린 애들이네요. 얘네들은 usually say 말했대요. 뭐라고 목적어절이죠. The tall narrow glass now holds more water. 키가 큰 얇은 잔이요. 지금 holds 담고 있어요. 물을 더 많이 라고 대답했대요. 매우 멍청하죠? Because the level is higher. 그 이유는요. level 얘는 수준, 정도, 단계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수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물의 높이. 물의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이게 더 많아요 이랬겠죠. 꼬맹이들이니까. And when they are ready. 그리고 얘네가 준비가 되면 they figure out the conservation of volume for themselves. 여기서는 이 준비가 되면이라는 건 이런 말 같아요. 때가 되면. 어, 언젠가 때가 되면 they figure out. 얘네들이 알아내게 됩니다. conservation은 보존이죠. 그럼 뭐의 보존이냐면 왜 색깔이 안 바뀌죠? 이거 빨간색 눌렀는데? 근데 왜 파란색이 나오죠? 미친 거예요? 초록색은 나오는데? 뭐야 이씨.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럼 volume, 볼륨은 양, 용량 이런 말이죠. 그럼 용량의 보존을 알아낸다라는 거니까 용량이 똑같다는 걸 알아낸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두 컵의 물의 양이 똑같다라는 걸 때가 되면 알아내요. For themselves. 여기 표현 잘 기억해 놓읍시다. for 뒤에 제귀대명사는 얘는 without help 같은 의미예요. without any help. 누구의 그 어떤 도움도 없이예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힘으로 내지는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아니면 자기 스스로. 얘는 스스로 해결을 해요. 용량이 두 컵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just 단지 by ing 함으로써죠. playing 스스로 놀이를 함으로써 with cups of water 물컵들 가지고
여기에 있는 물컵을 이렇게 붓고 이렇게 붓고 똑같네 뭐 이렇게 알아내게 된다라는 얘기죠. 때가 되면. 그래서 스스로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어보면서 놀다 보니까 똑같구나라고 알게 된답니다. 그리고 4번 Piaget argue that 이 사람은 주장했어요. 대절이라고.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ity 이만큼이 주어네요. 이제 본론인가 봐요. 앞에 어떤 사례를 통해서 비스무리한 뭔가를 유추할 건가 가봅니다. morality는 도덕 혹은 도덕성이죠. 아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라는 것도 like, 유사하다라는 거네. 뭐뭐와 같다. Their understanding of those water glasses. 아이들의 이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그러한 물이 담긴 잔. 이 물잔에 대한 이해와 유사하다. 그럼 물잔에 대한 이해는 어땠는데요? 내버려 두면 지가 물 붓고 놀다 보면서 언젠간 스스로 안다는 거지. 똑같네 이러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we can say that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대절이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It is innate or kids learn it directly from others. 절 두 개네요. 그것이 주어 동사는 뻔히 보이는데 뜻이나 그것이 innate는 선천적인이죠. 선천적인 타고난 그래서 얘랑 같은 표현은 inborn이라고 해도 괜찮고 inherited 이렇게 물려받은 것이다.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대요. 아까 물잔에다가 물을 들이부어가면서 배운 거니까 스스로 당연히 선천적인 건 아니고요. or 이렇게도 말할 수 없대요. Kids learn it. 아이들이 그것을 배웠다라고도 말할 수 없대요. Directly 직접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네. From others. 그쵸? 누가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지 혼자 습득해 나갔어요. 그거랑 똑같은 게 아이들의 도덕, 윤리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rather 나올 때마다 맨날 하고 있는 얘기예요. rather, instead 둘이 똑같은 의미, 똑같은 역할로 쓰이고요. 오히려 대신에 얘네들은 주로 부정어 뒤에 있더라. 그런데 모의고사 순서 문제에서는 거의 반드시 그냥 반드시예요. 거의도 아니고 모의고사 순서 문제에서는 그냥 반드시 부정어 뒤에 있어요. 그래서 rather이 보이면 그냥 순서 문제에서 rather 보이면 앞문장에 부정어 있나? 라고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요 출제 패턴은 당신들이 이번에 본 26년 3월 모의고사 똑같아요. 번호 38번이었을 겁니다. 38번에도 그대로 나온 형태예요. 그래서 순서 문제에서 rather instead가 보이면 잠깐 모의고사 얘기지만 그 앞문장에 부정어 있는지 한 번만 찾아보세요. 지금 3번 문장에 부정어가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3번이 답이겠네? 하고 위로 올라가시라고 지우야 정신 좀 차려봐요. 그래서 2번 모의고사 똑같은 구조였어. rather이 딱 쓰여 있는데 그 앞문장에 부정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쇽 올라가면 위에 부정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안 틀리시면 좋겠어요. 상당히 빈번하게 나오는 출제 구조인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아무튼 rather 오히려 그게 아니라 it is self-constructed. 그것은 self-constructed에서 construct는 구축하다, 구조화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스스로 구축되는 것이다라는 거네. as 여기에 as는 하면서 함에 따라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아이들이 play 놀면서네요. with other kids 다른 친구들하고 놀면서 스스로 구축되는 거야. 뭐가? 도덕성이라는 것. 6번 taking turns in a game take turn은 차례대로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차례나 순서대로 무엇 하다라는 의미고 take turns taking turns니까 얘가 동명사 주어겠죠. 어떤 게임을 하면서
차례를 지키는 것, 차례대로 무언가를 해 나가는 건 is like 유사한 겁니다. like 전치사니까 뒤에 ing 동명사가 왔겠죠? 뭐랑 비슷한 거야? pouring water, pour 붓다죠? 물을 붓는 거랑 똑같아요. back and forth, 앞뒤로 왔다 갔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물을 between glasses 물잔들 사이에서 여기다가 물을 붓고 저기다가 물을 붓고 하는 거랑 똑같은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하다 할 거다라는 얘기네요. Once kids have reached the age of 5 or 6, once는 뒤에 절이 오는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 보통 우리 일단 뭐뭐 하면 하고 나면 이라고 해석하죠. 일단 아이들이 have reached 여기는 살짝 조심합시다. reach가 have reached 현재 완료인데 요 reach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목적어겠고 요 사이에 전치사들 to가 됐든 at이 됐든 이런 애들 박아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reach at 목적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reach는 목적지, 도착지를 목적으로 항상 취합니다. 바로 뒤에. reach 뒤에 도착지, 목적지가 나오면 돼요. 아이들이 도달하게 되면입니다. age, 연령에 몇 살이라는 5세, 6세라는 연령쯤 도달하게 되면 즉 5살, 6살 먹으면 그러면 된 부사죠. playing games and working things out together 첫 번째, 이거 어디 갔어? 첫 번째 주어, 두 번째 주어네요. work out은 해결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work out, 해결하다. 아니면 잘 작동하다라는 의미도 당연히 돼요. work가 작용하다, 작동하다니까. things는 막연한 사물을 나타내거든요. 상황이나 그래서 뭐뭐한 것들이라고 해석하거나 상황이나 문제 정도로 해석하시면 괜찮아요. working things out 어떤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together 친구와 함께 그럼 게임도 하고 왜 어디가 1번 남았냐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친구들과 문제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얘네들이 도움을 얻게 될 거다라는 거네요. 아까 보셨던 패턴 한 번 더 준사역 동사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쓰였고 투부정사 써도 같은 의미 뭐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입니다만 1학년 중간고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어법 문제로 충분히 나올 법해요. 그럼 help them to learn 해도 같은 말이다. 놀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이들이 배우는 걸 도울 것입니다. About fairness. 뭐에 대해서 학습해요? fairness, 공정성이죠. 공정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할 거야. far more effectively. 여기 far 비교급 강조 표현이죠. 그래서 뭐 아시면 쓰지 마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even, much, far, still, a lot 이 5개 중학교 때 많이 하시던 거 아닙니까? 그럼 far more, 훨씬 더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해석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애들이 공정에 대해 배울 겁니다. Then 무엇보다 any teaching from adults 그 어느 학습보다도 더고요. A then B에서 여기다 이렇게 그냥 편의상 얘를 A로 잡을게요. 여기가 B에서 전에도 드렸던 말씀 같습니다만 A then B에서 A하고 B는 병렬 구조예요. 라는 건 형태를 맞추란 얘기입니다. 앞에가 playing games였으니까 여기도 teaching 이라고 ing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 자리에 to teach라거나 그냥 teach 같은 애가 들어가면 틀려요 라는 얘기예요. 앞에를 ing로 썼기 때문에 뒤에도 ing로 맞춰야 돼요. then으로 연결되는 비교 대상 두 가지는 병렬 구조입니다. playing games, then teaching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그 어떤 가르침, 교육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정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지들끼리 어울리고 놀고 문제 해결하면서 배울 거니까 굳이 뭘 가르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 피아제의 주장인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 거 봅시다. 39번. 자, 1번. The rise of air conditioning. 왜 이렇게 자꾸 얘는 삐져나오냐, 이씨. 죄송합니다. rise는 상승이죠. 얘가 명사로 쓰였으니까. 상승, 급등, 부상,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부상, 상승, 급등 내지는 급증. 그래서 얘랑 비스무리한 표현을 써봐라 라고 한다면 soar 해도 괜찮을 거예요. 솟구침. soar은 솟구치다 혹은 솟구침이에요. soaring 해야겠군요. soaring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부사기니까 emerge는 좀 그러려나요? 네, 인기를 끌다라는 의미니까 네, 그냥 soaring만 써놓읍시다. 그럼 에어컨의 이 급증은 accelerated, 가속화하다죠. 가속화했습니다. The construction, 건설, 구축 이런 말이죠. of sealed boxes, sealed은 잠그다, 밀폐하다 이런 말이죠. 밀폐하다, 잠그다. 그럼 sealed는 과거 분사네요. 밀폐된이라고 수동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밀폐된 박스의 구축을, 건설을 가속화했대요. 그럼 밀폐된 박스 뭔 소리야? 싶으니까 콤마 찍고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이 밀폐된 박스는 뭐냐? 콤마 where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는 우리 보통 and there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밀폐된 박스라는 공간에서 buildings only airflow 건물의 유일한 airflow 그냥 두 개 합치면 되죠. air는 공기, flow는 흐름, 대기의 흐름, 공기의 흐름. 건물의 유일한 공기 흐름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Through the filtered ducts of air conditioning unit. filtered는 여과하다죠. 그럼 filtered 여과된 덕트는 보통 배기나 환기 혹은 환기, 배기, 관 이렇게 해석해요. 환풍구, 환풍관. 그래서 보통 우리도 덕트라는 말을 일상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요. 우리 고깃집 같은 데 가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불판이 이렇게 놓고 고기를 꺼먹잖아요. 그럼 요 테이블 위쪽에 요렇게 생긴 관 하나 내려와서 이렇게 공기 빨아가죠. 연기 빨아가는 놈. 얘를 보통 덕트라고 해요. 얘가 보통 천장 쪽에 쭉 이어져가지고 건물 밖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걸 덕트라고 합니다. 고깃집에서 이 연기 빨아먹는 애. 그래서 영어 표현을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도 덕트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면 여과된 덕트를 통해서 에어 컨디셔닝 유닛 어디에 달려있는 에어컨 유닛은 보통 단위라고 많이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여기서는 단위나 개체라고 보통 해석하시면 무난해요. 유닛은 우리말로 바꾸기 조금 애매한 애라서. 근데 여기서는 그냥 기구, 기기라고 해석하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라는 기기의 여과된 한 기구를 통해서만 공기의 흐름이 움직이는 그런 건물을 sealed boxes, 밀폐된 건물이라고 글쓴이가 지금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곧 여름 다가오는데 여름에 날씨 개 더우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문 다 닫아놓고 에어컨만 켜고 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치 밀폐된 박스처럼 건물이 공기를 에어컨을 통해서만 순환시키는 그런 건물의 구조가 되게 많아졌다. 2번.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근데 이게 꼭 don't have to는 일 필요가 없다죠.
곧 죽겠네요. 좀만 힘내봐요. 몇 문장 안 남았잖아요. 많이 남았네요. 문장이 9개나 돼요. 10밖에. 그럼 이 건물의 구조라는 게 have to be, don't have to be 그럴 필요가 없어. this way. 이런 방식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in하고 way는 짝꿍인데 in이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in 땡땡 way에서 in은 생략이 많이 돼요. 그럼 way만 쓰여 있어도 way를 부사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look at any old building in a hot climate. 명령문이네요. 한번 바라봅시다. 쳐다봅시다. 그 어떤 오래된 낡은 건물들 한번 보세요. 어느 지역에, 따뜻한 기후 지역에 있는 이고요. 지금 굳이 형태를 따지면 명령문이니까 주어인 you는 생략된 거고 당연히 얘 자동사예요.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완전한 절이거든.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요 whether도 양보의 부사절 whether이고 A든 B든 간에 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적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if랑 요 whether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in 시칠리에 있는 곳이든 마라케시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마라케시든 or 테헤란은 요새 불바다가 되고 있는 지역이죠. 미치광이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아무튼 따뜻한 뜨거운 기후 지역에 오래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 어떤 거든 한번 쳐다보세요. Architects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shade, airflow, light, colors. 건축가들은 그 당시에를 말하는 거네.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이해하고 있었어요. 중요성을요. 이러한 것들의 중요성. shade는 그늘이죠. airflow, 공기의 흐름일 거고 light, colors. 여기에서는 뭐 빛의 색깔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얘는 밝은 색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밝은 색. 이런 것들의 중요성, 건축에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대요. They oriented buildings to capture cool breezes and block the worst heat of the afternoon. 얘네들은 orient는요. 오리엔테이션을 생각하면 오리엔테이션은 뭐 하는 거냐면 뭐 신입생이라거나 아니면 회사라면 신입 사원이 들어왔을 때 안내하는 거죠. 우리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 조직이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이런 걸 안내하는 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오리엔트는 그래서 향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같은 말이 direct입니다. 네. direct towards 하면 direct도 보통 지시하다잖아. 근데 지시를 하는 게 뭘 지시하는 거냐면 원래 direct는 방향이에요. 방향을 지시하다. 그래서 direction이 방위, 동서남북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거든. 그럼 여기에서 oriented buildings 얘네들은 건물을 향하게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건물의 방향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지. to capture, 뭐뭐 하기 위해 혹은 뭐뭐 하도록 둘 다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 할 수 있게 capture cool breeze 시원한 breeze는 산들바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 여름철에는 시원한 바람이 세게는 안 불잖아요. 시원한 산들바람은 capture 포착하다, 포획하다, 사로잡다죠. 시원한 바람은 잡고 and block 투부정사 병렬 구조예요. 지금 여기 capture, block 병렬 구조로 이어진 거고 to는 생략한 거죠. block the worst heat of the afternoon. 최악의 열기. 뭐 테헤란 같은 데는 중동이면 사막이니까 오후에 발생하는 이 뜨거운 최악의 열기는 막고 시원한 바람은 붙잡을 수 있게 건물을 설계했다라는 거죠. 방향을 통해서. They built with thick walls and wide roofs and transoms over doors to encourage airflow. 걔네들은 건물을 지었는데 이런 걸 가지고 건물을 지었대요. 건물의 요소가 세 가지가 제시가 되네요. thick walls and wide roof.
그럼 두꺼운 벽과 하얀색 지붕. 지붕이 시커먼색이면 빛을 빠를 테니까 하얀색으로 빛을 반사시키게 했나 봐요. 벽 두껍게 해서 외부에 열기가 못 들어오게 하고 트랜섬스는 얘는 보통 뭐 이렇게 채광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요즘 말로 치면 이렇게 천장에 구멍 뚫어가지고 햇빛 들어오게 하는 뭐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펜션이나 이런 데들 보면 그런 느낌이야. over doors. 근데 문 위에다가 채광창을 달았대요. 이제 창문을 달았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야 encourage airflow.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잘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 창문을 달았다는 좀 어색하니까요. 아마 그거 같아요. 이렇게 왜 보면 간혹 그 현관문이 이렇게 있다고 칠 때 여기 위쪽에 요만큼 유리창 같이 공간 뚫어 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렇게 빵꾸를 뽕 뚫어놨다는 것 같아요. 아예 정말로. 이렇게 여기에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출입문이 있을 때 문 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놨다는 거 그런 말 같아요. 그래서 이 공기의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채광창도 위에다가 짓고 벽도 두껍게 하고 뭐 하얀 벽을 혹은 지붕을 만들어서 빛을 잘 반사하게 하고 열기나 그리고 7번 Anyone who has ever spent a few minutes in a mud brick house in Tucson 그럼 사람은 누구든지죠. 오늘 여러 번 나오니까 그냥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계속 말을 안 하고 있는데 any가 긍정문에 쓰이면요. 그 어느 땡땡땡 도 땡땡땡 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무난해요. any는 양보의 의미를 갖는 애예요. 양보. 뭐뭐든지 뭐뭐더라도라고 해석하는 거거든. 그러면 anyone 그 어느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이든지예요. Who has ever spent 여기의 형태는 has pp 현재 완료에 ever 붙었죠? 글씨는 왜 요따위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우리 경험이라고 해서 경험용법이라고 배웠죠? ever, never 횟수 표현. 그럼 현재 완료의 경험용법 뭐뭐 해본 적이 있다. spent a few minutes. 몇 수분이라도 보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mud brick house. 머드 브릭은 그냥 합칩시다. 머드는 진흙이고 브릭은 벽돌이죠. 진흙 벽돌집이야. 진흙으로 만든 벽돌집. 우리말로 치면 약간 황토집 이런 건가 봐요. mud brick house in Tucson. 투싼에 있는 이 진흙 벽돌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본 사람. or 여기에 spent랑 worked랑 병렬이에요. 그럼 여기도 맥락상 who has ever은 생략된 거겠죠. Walked on a narrow streets of old Seville. 네, 세비야라는 인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스페인어로는 세비야일 텐데. 그러면 오래된 narrow streets, 좁은 골목길, 세비야에 여기를 걸어본 사람이든 투싼이라는 지역에 있는 오래된 이 진흙집에 살아본 잠깐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고 여기 knows네요.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으면 이 자리에 동사 자리에 준동사 뭐 knowing이라거나 동사 자리인데 이 자리를 뭐 투부정사로 바꾼다라거나 요딴 문제를 내기가 되게 좋아요. 주어랑 동사가 지금 거리가 워낙 머니까. 그래서 얘가 동사다라는 건 일단 주의해 주시고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알 거예요. How well this construction method works. 얼마나 잘 의주동이죠? 의문사. 이러한 건축 방식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work는 작용하다 작동하다 잘 먹히는지를 알 거예요. 에어컨이 없어도 꽤 시원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위로 쭉 올라가서 8번 문장. But all this wisdom about how to deal with heat accumulated over centuries of practical experience까지가 주어예요. is가 동사니까. 그럼 이 모든 wisdom, 지혜죠. 이러한 모든 지혜들, 뭐에 관련된
how 투부정사, 의문사 투부정사 어떻게 뭐뭐 할지 how to deal with it. 이번 시험 기간에도 몇 번 쓴 것 같은데 그만 쓸까요? deal with 처리하다, 다루다, cope with, handle, manage, address, tackle, cover, tackle까지만 쓸게요. 공간이 여의치 않네요. 열기를 어떻게 다룰지, 처리할지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열기를 어떻게 다루고 처리할지에 관련된 이 모든 지혜들, 얘가 주어고 분한소죠. 주어 뒤에 콤마 박혀 있으면 삽입구죠. 그 뒤에 is가 동사니까 accumulated는 과거분사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which 단수인가요? which wa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축적되었던 이죠. accumulate는 축적하다 하니까 쌓다 축적하다. over centuries over 뒤에 시간 개념 오면 얘는 얼마 동안 얼마 얼마에 걸쳐라고 우리 해석하실 겁니다. 수세기 동안 수세기에 걸쳐서 practical experience. practical은 실천적인 아니면 실제적인 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죠. 실용적인도 되게 괜찮네요. 그러면 실천적 혹은 실용적인 경험을 통해서 수세기 동안 축적된 이러한 지혜들, 어떻게 열기를 잘 처리할지와 관련된 지혜가 is all too often, 너무너무 자주 어떻게 됩니다? P 플러스 PP, 수동태, ignored, 무시당합니다. 왜요? 요새는 그냥 에어컨 세게 틀면 되니까 건축적인 지혜 필요 없고 그냥 에어컨 세게 돌리자. 뭐 이런 마인드가 되고 있다. 라고 글 쓰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In this sense, 여기서 sense는 의미입니다. In this sense, 이러한 의미에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Air conditioning is not just a technology of personal comfort. Not just, 아까도 봤죠? Not only, not simply, not just, not merely. 넷이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뒤에 짝꿍을 찾을 건데, also는 보이는데 but이 안 보여요. 오늘도 드렸던 말씀이죠. 요 콜론, 얘가 접속사 대용의 역할을 하는 애라고. 그러니까 얘가 but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Not just but also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의미에서 에어컨이라는 건 not just A일 뿐만 아니라 뭐이기도 하구나 B이기도 하구나. A는 technology, 기술이에요. 개인적인 comfort, 편안함, 편리함이죠. 그럼 개인적인 편안함의 기술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의 형태 of 플러스 추상명사는요. 이걸 그냥 형용사로 인식하시면 돼요. comfortable처럼 인식하시면 돼요. of comfort는. 그럼 기술인데 어떤 기술? 편안한 기술 혹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뭐 어떤 기술이기도 하다? 망각의 기술. 우리를 뭔가에 잊게 만드는 기술이기도 하다. 그러면 글쓴이가 이 문장을 말한 행간의 의미는 뭘까요? 망각의 기술이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객관식 문제 내기가 좋아요. 밑줄을 그어놓고 이 밑줄 친 It is also a technology of forgetting 이 의미하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건축적 지혜를 무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주어진 문장, 삽입 문장에 있던 표현 그대로 빌려온 겁니다. These wisdoms are too often ignored라고 말했죠. 글 쓰니까 저 위에서. 그렇죠?
단순해요. All this wisdom is ignored. 이 표현을 빌린 거예요. 오랫동안 축적해온 과거 조상들의 건축적인 지식이 너무 많이 무시되고 있어. 뭐 때문에? 에어컨 때문에. 그냥 에어컨 세게 틀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미까지 한번 봤고요. 일단 시험 범위를 한 바퀴 다 돌았네요. 드디어. 우와. 다음 시간부터 뭘 하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그날 푸실 문제를 조금 만들어 와서 문제를 같이 조금 풀어보고 문제를 풀면서 조금 설명하면서 겸사겸사 지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볼게요. 보이다. 그러면 일단 여기 빈 공간이 있네. 우리 오늘 숙제가 어디였죠? 뒤에를 좀 이어서 해봅시다. 25년 3월 워크북을 6월 숙제를 34까지 드린 모양이네요. 그러면 5, 6, 7, 8, 9, 5, 6, 7, 8, 9, 5개. 그럼 오늘은 4월 11일 토요일. 오늘 숙제는 25년 3월 워크북을 해보시고 35에서 39 오늘 한 부분 복습 겸 그리고 클래스 카드를 이제 25년 3월 들어가시면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24년 거 다 끝냅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역순으로 갈까요? 요거랑 클카를 같이 하는 게 좀 효율이 좋을 테니까 35에서 39를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앞으로 붙이라 그러면 30에서 34 이렇게 워크북하고 혹시 워크북이 빠져 있으시다면 같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없죠? 네. 예, 잠깐 쉬었다가 조금 일찍 클리닉하고 숙제 안 됐으면 마무리하고 다 되신 분은 가고 그럽시다.